44편 부부길기 7번째입니다. 12월 23일에서 12월 25일 이 사이에 이제 종도 돌려보내고 아는 사람들도 만나서 인사를 하고 했습니다. 12월 26일 40여리를 가서 교계역에 영리 이지훈의 집에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집 주인이 후하게 대접해 주었고 영리 김종민 이 여성 등이 술을 가지고 와 대접해 주었다. 세 사람 등이 병곡역의 사건에 대해 창세히 듣고 나에게 말하길 성질이 억센 무리들이 술기운을 빌어 떠드는 것이 그와 같고 이걸 보는 그 상황에서 선달 두 분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릇 길감에 있어서 반드시 순순한 것이 상책입니다 라고 하였다. 듣고 보니 매우 부끄러웠다. 35리를 가서 삼척구 동문 밖 김평남의 집에 머물렀는데 대접이 매우 좋았다. 그날 주탕 예현은 나이가 20살인데 자색이 빼어나고 금홍고와 노래에도 능하여 그녀와 어울리다가 같이 잤다. 숙회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 용해 박이명은 자칭 인색대장국이라며 말하였는데 이날 주탕 도선에게 회절하고는 날이 새기도 전에 떠나가 버렸으니 가히 우습다 할 만하다. 인색대장국이란 말은 여자를 물려하는 사람이고 해절이라는 것은 절개가 꺾였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27일 아침에 삼척구에 도착하여 사수 김기금과 별감 홍응부를 만나고 술을 얻어 마셨고 괴화와 진액 등을 얻었다. 축수리에 올라보고 아침밥을 먹었다. 30리를 가서 평해역에 머무는데 종울생이 비로소 병이 나왔다. 이 개화라는 것은 그 회화나무 꽃인데 치질, 혈변, 이질 이런 대장 쪽의 병에 쓰기도 하고 살충제로 씁니다. 진해라는 것은 뜸을 들일 때 서는 오래된 쑥이고 요 며칠 전에 그 숙회와 종울생이 병을 얻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 개화와 진액을 얻어서 병이 나온 모양입니다. 12월 28일에서 30일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을류년 은조 23년 1645년 1월 1일 여전히 강릉구에 머물렀다. 숙회는 기생 가지개를 품었다. 관노 처억실이라는 자가 술을 가지고 와서 대접해 주었다. 1월 2일 새벽에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억신이 또 술을 가져와 대접하니 얻어먹기에 마음이 불편하여 진류 참빗이네 참빗 하나를 주었더니 머리를 가로저으며 받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유명한 기생 걸리게에 대해 전해 듣고 저녁에 눈길을 물었으며 그 집으로 가서 동침하였는데 밤중에 서로 말과 시를 주고받다가 나에게 묻기를 선달님 기생 연항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니 곧 말없이 옷을 입고 일어나 앉아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 어미와 남동생이 놀라서 나와 그 이유를 물으니 이 선달님이 이미 지난밤에 연향을 가까이 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어미도 역시 통곡하니 그 이유를 물으니 연향은 당찬이 있었다고 한다. 주객이 모두 낙심하여 걱정을 하여 밤을 새웠다. 이날 밤 언양의 선달 이선달은
기생 대항을 품었고 이성로는 기생 막괴를 품었다. 막괴는 허리가 굽은 여인으로 원래 도사의 방기였다. 계골산에 놀러 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허리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명기이다. 걸리개에게 약을 사라고 세목 한 필, 중목 한 필을 주니 말하기를 나는 전답을 팔아서라도 약값을 마련할 수 있으나 선달님은 삼천리 밖으로 떠나 있어 약값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라며 끝내 받지 않았다. 당창이라는 것은 성병인데 요즘 말로 매독입니다. 앞에 당나라 당자를 붙이는 거로 봐서 중국에서 전염이 돼서 온 것 같고 그 당시에 이 병은 치료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 걸리개의 모녀가 우는 것은 기생이 이 병에 걸리면 걸린 것이 소문이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만하지요. 연향이라는 기생은 그 며칠 전에 그 박치문이 강릉에서 동침했던 기생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정신을 차리고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 빨리빨리 갑니다. 그리고 도사라는 관리가 등장하는데 이 벼슬은 중앙의 건부도사와는 다른 지방의 관찰사 아래에 있던 종오품의 벼슬로 정원은 한 명이고 지방 관리를 감찰했습니다. 1월 3일에서 1월 6일 20리를 가서 양양부에 들어가 아침을 먹었다. 밭두렁길을 따라 낙산사에 올랐다. 낙산사는 산불로 다 타버려 겨우 30칸 내지 40칸만 남아 새로 조성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20여리를 가서 강신역에 전 억필의 손자 집에서 머물렀다. 억필의 손자와 손녀 사위 그리고 광신역에 사는 황유신이라는 사람이 술과 콩, 양식을 가지고 와서 주니 매우 감사하였다. 용혜와 사촌은 뒤처졌다. 낙산사가 불탔다는 이 부분은 아마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아직 복구가 안 된 모양입니다. 1월 7일에서 1월 13일 청간역, 간성, 막금촌, 대강역, 고성, 양진역, 교진, 동자원진, 통천, 흑곡현, 합계촌, 안변까지 왔습니다. 1월 14일 아침에 성안에 들어가 성주 이후청과 안변부사 이후산을 찾아뵈니 놀라고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곧바로 술을 내어 마시고 백미 12, 콩 12, 중미 말먹이는 그 말합니다. 12와 그 외 여러가지 셀수들 만큼의 창거리를 주었다. 부사의 아너르니 우리 일행에게 따로 약과 20립, 약포 2첩, 정수리 20개, 말린 껌 2마리, 소금에 절인 연어 4마리, 소주 한 병을 보내주니 대단히 감사하였다. 또 여자정을 보내 우리 집 부인네들의 안부를 물었는데 이는 이후천이 울산 부사로 재임할 당시 아너른이 우리 집에서 1년간 피접을 하였던 까닭으로 안부를 물었다. 부사댁에서 머물렀다. 1월 15일에서 1월 17일 원산촌, 문천군, 고원군 길가에서 봉화와 뒤처진 사람을 기다리다가 심리를 가서 고원군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영창이 있다는 말은 허소문이었으니 가히 우스웠다. 집 주인 박영순, 여순, 사순, 형제 등이 동성이라 칭하며 형제들이 쌀과 콩 각 2두와 여러가지 반찬, 생선 등을 모아 여러 마리를 모아 주었다. 그리고 따뜻한 술도 주었다. 30보리를 가서 영흥무 앞 역촌에 머물렀다. 먼저 간 영장이 묘미를 전부 받아갔다고 하며 주지 않았다. 출발할 때 부사에게 따지기 위해 말을 타고 달려 동원에 들어가니 부사 노효성은
병을 칭하여 나오지 않았지만 묘미는 사람 수에 따라 취급해 주었다. 35리를 가서 정평 초원역에서 아침밥을 먹고 또 35리를 가서 정평구에 머물렀다. 1월 19일 아침밥을 먹었다. 45리를 가서 만세교를 건너 함흥부 남문박 정오장손의 집에 머물렀다. 1월 20일 그대로 머물렀다. 앞서 갔던 이민달 등과 영장 등을 만나 지나가는 각 관아마다 우리들을 급료를 모두 받아가는 짓을 크게 꾸짖자 양식을 얻을 길이 없어 부득이 음식을 받아 먹었는데 할 말이 없다며 매우 미안해했다. 함흥부 아전 윤신기를 불러 안변부사의 편지를 전했다. 1월 21일에서 22일 중군, 향소 등을 방문하고 함흥에서 계속 머뭅니다. 중군은 각 도에 배치된 종산품의 무관 순영 중군을 말합니다. 그 도에서는 무관으로서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중군을 말하고 향소는 각 고을의 수령의 자문기구로 풍속이나 아전 향리 등의 부정을 규찰하던 자치기구이며 여기에 바로 자수와 별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